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2023년 4월 7일) 고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이것저것 알바들을 하다가 인터넷을 보고 이태원 소재의 한 일본인 전용 주점에서 일할 때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당시 집이 신정동이라 일이 새벽 3시쯤에 끝나고 나면 택시를 타기엔 좀 그렇고 항상 게임방에서 첫 차 시간 올 때까지 시간을 때우다가 집에 갔는데, 그러고 나면 다시 또 4시까지 출근하려니까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한 달을 출퇴근하는 제 모습이 좀 딱해 보였는지 가게 상무님께서 자기가 얻었다가 몇 번 자고 나서 안 들어가서 비어있는 집이 하나 있대요. 근데 거기에 보증금은 들어있으니까 너가 월세만 내고 사는 게 어떻겠냐 하고 제안하시더군요. 그래서 전 당시에 몸도 피곤하겠다? 또 마침 여자친구도 용산에 살고 있어서 괜찮겠다 싶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그 상무님께서 집을 구해놓고 안 들어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더군요. 처음 집을 얻고 나서는 같은 시기에 제대해서 이태원에 있는 다른 가게에서 알바던 친구와 함께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별일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친구도 자기만의 집을 구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었죠. 그날도 새벽 3시에 일이 끝나고 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던 와중에 친구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일어나서 같이 밥 먹자고 일단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자고 있었는데 잠결에 보니까 어느새 친구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녀석이 방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살짝 벌어진 그 문틈 사이로 말도 없이 저를 계속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야 임마, 왔으면 들어와야지. 왜 사람 놀라게 밖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 얼른 들어와. 제가 이랬더니 친구는 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 아주 음산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옷이 없어서 못 들어가. 옷이 없어서 못 들어가. 순간 그 소리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친구놈을 보니 온몸이 썩은 시체같이 아주 시꺼멓고 피부도 여기저기 다 벗겨져 있는 데다가 그 새까만 얼굴로 눈만 크게 뜨고는 저를 계속해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엄청 긴 시간 동안 그놈만 보고 있었죠. 다행히도 그놈은 그 벌어진 문틈 사이로 저를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오지는 않더군요. 한참을 이렇게 굳은 채로 쳐다만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진짜 친구가 집에 들어왔었던 거죠. 같이 사는 동안 서로 열쇠를 하나씩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제가 끙끙대고 있어서 바로 깨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해주니까 제가 잠결에 그놈 오는 걸 신경 쓰느라 가위 눌린 것 같다고 뭐 별일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좀 찜찜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나가서 함께
밥을 먹었죠.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은 왠지 무서워서 맨날 여자친구를 불러서 같이 자고, 여자친구가 못 오는 날에는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잤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러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엔 다시 또 혼자 자게 되었죠. 저는 잠기가 예민한 편이라 조그만 소리가 나도 잠을 잘 못 자곤 하는데, 그날따라 자꾸 화장실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8평쯤) 되는 그 집은 현관문을 열면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정면에 좁은 부엌,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방이 있어서 조용한 한밤중에는 문을 다 닫아놔도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다. 자기 전에 오줌 누고 물 잠궜는데? 처음엔 그냥 자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신경이 쓰여서 저는 다시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 수도꼭지를 잠궜습니다. 그리곤 다시 잠을 청하는데 또다시 그 물소리가 들리더군요. 이상하게도 생각이 됐었지만 그때 몸도 너무 피곤하고 게다가 귀찮아서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그 잠결에 들리는 물 떨어지는 소리에 살짝 잠이 깼었는데 그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웬 할아버지가 제 위에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상투를 튼 그 할아버지는 하얀 옷을 입고 얼굴과 피부는 깊게 파인 주름들로 자글자글했습니다. 도무지 저항을 못하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저에게 할아버지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들을 아주 고막이 터져라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는 저를 마구잡이로 때리더군요.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안간힘을 쓰며 겨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을 떴는데 누군가가 제 옆에서 등을 지고 자고 있더군요. 저는 안도하면서 자고 있는 사람의 어깨를 흔들면서 야, 나 가위 눌려 죽는 줄 알았어 하고 말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아, 나 오늘 혼자 잤는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밀려오면서 소름이 쫙 돋는 바로 그 순간 옆에 있던 놈이 슥 저를 돌아보는데 얼굴은 온통 푸르스름한데 눈, 코, 입이 없더군요. 그놈과 대면하는 바로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뻥 뚫린 느낌을 받으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해가 쨍쨍하게 뜬 아침이더군요. 저는 아무래도 이 집이 이상하다 싶어서 그날 가게에서 상무님께 저 거기 오고 나서부터 너무 이상하다고, 자꾸 가위에 눌리고 귀신 같은 게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무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지. 나이도 먹은 데다 집이 지하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안 되겠다. 너 그 집 나와라. 역시 집을 구해놓고 월세만 내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상무님께서도 그 집을 구하고 저랑 똑같은 일을 겪고 나서 새롭게 집을 구했는데 기존에 거기가 계약이 되어 있는 데다가 방도 안 빠져서 월세만 나가다 보니까 저보고 월세만 내고 살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 저도 집을 내놨는데 어서 나오고 싶은 마음에
전단지도 직접 붙이고 제가 산 중고 냉장고와 세탁기도 입주자분께 드린다고 했었죠. 이렇게 한 달간은 집이 빠지기 전까지 신정동 본가에 와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 세탁기와 냉장고 그리고 가스레인지 혹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치 방세와 공과금 그리고 세탁기 냉장고 값으로 한 50만원 정도 손해를 보면서 그 방을 처분을 했어요. 하지만 후련하더군요. 지금 그곳에 사는 그분이 잘 살고 있을지가 가장 걱정입니다. 부디 아무 일 없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